안녕하십니까. 정의연대 TV의 김상민 사무총장입니다. 저희 정의연대에서는 이것이 팩트다라고 하는 코너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지호 씨의 그 증언이라든지 윤지호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하여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지호 씨 사건에 대해서 이것들이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이 어떤 게 있고 우리가 오늘 체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민석 변호사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지금 언론에서는 뭐 윤지호 씨하고 그리고 김대우 씨의 주장하는 바가 서로 틀리고 주장한 바가 서로 틀린다는 전제하에서 고소고발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이게 선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떤 언론을 봐도 구체적으로 윤지호 씨 말이 왜 틀리고 김대우 씨 말이 왜 맞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팩트 체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뭐 윤지호 씨가 유일한 제보자라고 좀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윤지호 씨가 뭐 완전히 뭐 천사다 그리고 김대우 씨가 악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과연 진실은 뭐고 팩트는 뭔가 이걸 주장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말하고 사람의 인격은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어떤 거냐면 윤지호 씨의 행동이 좀 신빙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컨셉이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윤지호 씨의 행동하고 윤지호 씨의 말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평소에 품행이 불량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 전체가 다 거짓말이라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윤지호 씨의 말 자체를 검증할 필요가 있고 또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격으로 검증하면 안 되고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를 가지고 검증해야 된다고 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제출 조서라든지 우리가 지금 검증해야 될 자료들이 어떤 게 있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그 윤지호 씨가 국내에 들어와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또 진상조사단 뭐 이런 데 검찰 가서 여러 차례 또 이렇게 또 진술도 하고 왔고 이런 중요한 증언이 있고 난 이후에 갑자기 최근에 김수민 작가라든가 뭐 김대호 기자라든가 뭐 박군 변호사라든가 한 3분 정도가 윤지호 씨 증언이라든가 윤지호 씨의 그 진술 내용을 정면으로 뭐 부정한다고 할까요? 반박하는 이제 이런 주장을 상당히 하고 계시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여러 언론에서 윤지호 씨 주장보다는 이제 그 다른 반대쪽에 있는 분들의 주장이 뭐 전 언론에 그냥 다 이렇게 도배하다시피 이렇게 진실 공방 비슷한 지금 상황이 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근데 어쨌든 뭐 나중에 이제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뭐가 진실인지는 뭐 당사자의 말이 어쨌든 상당히 지금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의 말 가지고는 누구 말이 맞고 뭐가 진실인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오늘 이 자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당시 지금 현재는 이제 10년 정도 흐른 뒤에 뭐 여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서로 얘기하는 거 가지고는 뭐가 진실인지 알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 당시에 2009년 3월 7일 날 장자연 씨가 그 사망을 했거든요. 그럼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2009년 3월 7일 장자연 씨 사망 이후에 그 직후에 여러 사건들이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고 또 그 관련해서 여러 이제 그 형사 소송 이런 것들이 진행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수사 기록이라든가 재판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에 누가 어떤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확한 그 사실 팩트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정확하게 뭐 현재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그 말 위주가 아니라 말 가지고는 이제 사실 누가 진실인지 파악이 어려우니까 그 10년 전에 진행됐던 수사 기록이라든가 재판 기록을 가지고 그 기록에 어떻게 진술이 돼 있고 어떤 그 증거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이게 오늘의 책입니다. 그러면 그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대호 씨가 그 윤지호 씨는 그 장자연을 잘 모른다든지 또는 그 문건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공공연하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장자연 씨 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그 문건을 과연 봤다고 하는 사실 보지 못했다고 하는 김대호 씨의 말이 맞는 건지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사실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사실관계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가령 첫 번째는 윤지호 씨가 장자연 씨하고 친한 사이였느냐 아니었느냐, 그렇죠. 뭐 이런 그 논란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논란은 뭐냐면 그 당시에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 7일 날 사망했으니까 사망 그 직후에 장자연 문건이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논란이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윤지호 씨가 그 당시에 장자연 문건을 본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그래서 부분을 부분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 이민석 변호사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체크해요. 일단 우리가 장자연 문건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2009년 3월 13일 날 KBS에서 방영한 장자연 문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장자연 리스트가 아니에요. 리스트하고 문건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건은 법정에서 소송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건 장자연 문건이고, 그렇죠. 그거는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던 거예요. 거기 보면 뭐 생년월일 나오고 또 지장을 찍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그 자기 무기 피해 형식이고, 사실을 이렇게 쭉 예. 기술하고. 근데 그건 4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외에 3장 편지 형식으로 된 게 있어요. 그 편지 형식으로 된 것에 예.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장자연 리스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문제는 언론에 보도된 4장짜리를 봤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렇죠. 현재까지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그 3장짜리 편지, 예. 그걸 봤냐 안 봤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7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 얘기가 어디 조사 기록에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장자연이 그 법정에 내려고 쓴 문건 4장, 예. 그리고 편지 형식의 3장, 예. 그거 합쳐서 7장이에요. 그렇죠. 그 7장 중에 그 편지 형식의 3장이 그 장자연 리스트라는 거예요. 그 기록에 있습니까? 기록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이걸 좀 봐셔야 되는데요. 저 앞에 카메라에 보여주시면. 카메라 보시죠. 이거 한번, 한번 네, 나옵니다. 예, 쭉 보여드릴게요. 네,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동영상을 보시다가 중간에 정지 상태로 해놓으면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예. 이건 JTBC에서 보도된 건데, 그걸 캡처한 화면이에요. 예. 자,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09년 3월 1일경 신사동 소재 어떤 곳에서 장자연을 만날 사실이 있습니다. 장자연은 피고인 유장호에게 그날 자신이 쓴 편지 A4 용지 3장, A4 용지 3장을 주었는데, 편지의 내용은 문서로 작성된 내용은 다 사실이라는 내용, 법률적으로 잘 알아봐 달라는 당부의 내용, 김종순과 관련하여 조심해야 할 사람들 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장이라는 그게 법률적 그 문서로 된 내장을 먼저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자신이 쓴 편지를 주었는데 그 A4 용지 3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용이 첫 번째는 편지의 내용은 문서로 작성된 내용 다 사실이라는 내용. 이게 지금 장자연 문건 그렇죠. 얘기예요. 그게 이제 4장짜리.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문서로 작성된 내용은 바로 장자연 문건 4장짜리 그걸 얘기하는 거고, 네, 그렇죠. 법률적으로 잘 알아봐 달라는 당부의 내용, 그거는 뭐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김종순과 관련하여 조심해야 될 사람들, 이것이 바로 장자연 리스트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이 리스트라고 봐야죠. 이 리스트는 이제 나중에 윤지호 씨가 뭐 40~50명이라고 자기가 밝혔죠. 예, 그리고 또 여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3장 편지가 보훈사에서 2009년 3월 12일 날 수각이 돼버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또 그 증거가 있죠.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좀, 됐습니다. 읽어보시죠. 예. 나중에 그 화면 정지 상태에서 예. 또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죠. 예. 자,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유장호의 변호사가 유정호한테 묻는 겁니다. 변호사의 물음이, 이후 피고인과 장자연의 유가족은 장자연이 작성한 문서를 없애기로 하였고, 2009년이죠. 2009년 3월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보훈사에서 만나 유가족이 보는 앞에서
장자연이 작성한 문서원본 헌부 A4용지 4장 분량, 장자연이 편지 형식으로 쓴 글 A4용지 3장 분량을 모두 토각하였지요. 그랬더니만 유장호가 대답하는 건 예. 그 자리에서 유가족과 모두 소각하였고 유가족과의 오해도 모두 풀려서 피고인에게 고맙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시간이 지나면 굳이 문서가 아니더라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기도 역시 소각한 게 문서 원본 한부 A4용지 4장, 그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장자연 문건 말하는 거고요. 4장짜리. 장자연이 편지 형식으로 쓴 글 A4용지 3장 분량, A4용지 3장 분량이 바로 장자연 리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합쳐서 7장이죠. 그렇죠. 7장을 태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정리를 좀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은 게, 지금 유장호 씨 지금 관련된 그 자료 지금 이민석 변호사님 보여드린 거고요. 두 가지를. 유장호 씨가 진술한 그 내용들이 이게 또 그 당시에 2010년에 있었던 그 법원의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증인신문 조서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2010년이니까 뭐 2009년 3월 7일 날 장자연 씨가 사망한 이후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형사 소송 과정에서 증인 신문 조서로 나왔던 내용들을 저희가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유장호 씨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장자연 씨하고 윤지호 씨가 소속했던 그 기획사, 연예 기획사의 매니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장호 씨가 장자연 씨도 매니저였고 윤지호 씨도 매니저 역할을 했던 분이라서 장자연 사건이나 뭐 윤지호 씨 증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유장호 씨 그 형사 사건의 형사 소송에 지금 증인신문 조서 가지고 기록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누구 말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형사 소송에서 형사 재판에서 여러 피고인이 이렇게 형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유장호 씨가 나와가지고 뭐 변호인이라든가 뭐 피고인의 변호인이라든가 검사라든가 또 그 당시에 재판부 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질문 과정에서 이렇게 쭉 확인된 그 이제 이 내용이 지금 그 기록에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장호 씨의 그 진술대로 하면은 장자연 씨가 그 사망 직전에 그 남겼다는 그 총 7장을 남긴 건데요. 그 7장 내용이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요 진술을 가지고. 4장은 그 나중에 기획사 대표하고 어떤 법률적인 소송이 붙을 걸 대비해서 그 법률적인 증거 서류로 쓰려고 작성했던 장자연 이제 문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유서가 아니라 증거 서류로 나중에 쓰려고 했던 4장짜리 이 장자연 문건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주로 장자연 씨가 그 기획사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그 대표하고 있었던 피해 사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본인의 그 피해 사실들 위주로 4장짜리 이렇게 문건을 남긴 거예요. 그 문건에는 그 마지막에 보면은 주민등록번호, 본인 주민등록번호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본인 지장도 찍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유서가 아니죠. 명백하게 나중에 어떤 법적인 소송에 대비해서 남긴 그 문건이 4장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제 법률 서류로 쓰였던 이제 증거 서면이고, 방금 그 임석 변호사가 얘기한 중요한 부분이 또 3장짜리가 또 따로 있는 거거든요. 3장짜리는 이제 그 증거 서면으로 쓰려는 게 아니라 그냥 편집을 형식으로 편지를 쓰면서 요 4장에 대해서 4장에 대해서 이제 이게 자기가 얘기한 게 다 사실이고 그렇죠. 법률적인 검토를 잘 해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거기에 이제 리스트들 리스트들 해서 이렇게 첨부해서 마지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장자연 사건의 가해자 리스트라고 그렇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그 리스트가 쫙 적혀 있었던 그 3장짜리 그렇죠. 그래서 그 2종류의 지금 서류가 있는 겁니다. 장자연 씨가 그 사망 편지 직전에 3장에 작성한. 대한 4장이 첨부 서류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앞에 이제 문건 4장 쓰고 그 문건 4장에 대한 편집을 형식으로 그렇지. 이제 3장짜리 그렇죠. 두 가지 이제 서류를 작성한 거죠, 장자연 씨. 근데 왜 그러면 김대호 씨가 못 봤다 그러죠?
이게 이제 그 말이 사실입니까? 지금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가장 네, 그거 이제 그 체크를 한번 해보죠. 오늘 이제 두 가지 체크를 할 건데요. 아까 네. 뭐 장자연 씨가 윤지호 씨하고 친했느냐, 안 친했느냐. 안 친했느냐, 요 쟁점이 그렇죠.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이 장자연 문건이라고 하는 또 장자연 리스트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서류를 윤지호 씨가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걸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쟁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 말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김대호 씨 네. 주장이나 또 뭐야 그 김수민 작가 주장이나 뭐 박훈 씨 쪽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윤지호 씨가 주장하는 게 윤지호 씨는 7장을 다 봤다는 거고 그렇죠. 김대호 특히 이제 오늘 이제 김대호 씨 중심으로 우리가 공방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네. 그러면 김대호 씨는 일단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으니까. 그럼 저기 일단 친하지 않은 건 나중에 얘기하고 네. 먼저 그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김대호의 말이 맞느냐 아니면 이제 윤주가 본 게 맞느냐, 예. 그 얘기부터 한번 먼저 해보죠. 예, 이제 일단은 뭐 우리가 뭐 하여간 객관적인 진실이 하나님만이 알겠지만 네. 우리가 지금 파악하는 거는 철저히 증거만 가지고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김대호 씨가 하는 얘기는 뭐 윤지호는 장자연 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확신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당시 김대호 씨는 과연 장자연 리스트를 갖다 봤느냐 아니면 장자연 문건 전체를 봤느냐 그걸 좀 따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자기가 봤는지 안 봤는지 자기도 본인이 알아야 되니까 먼저. 봅시다. 우선 그 김대호 씨 얘기 전에요. 예. 윤지호 씨 진술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비교하면 되니까요. 예. 일단 유장호 씨 가 남겼던 그 증거 서류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임성 변호사님이 예. 그 증인 신문 저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만들어낸 그 서면이 아니고 그 2010년에 형사 사건에서 작성된 이제 법원에서 작성한 증인 조서거든요. 증인 신문 조서에 이런 유장호 씨는 이제 7장이 있다고 명확하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죠. 4장짜리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편지글 정식의 3장짜리 이제 두 종류로 해서 7장 총. 일단 이렇게 지금 유장호 씨가 그 당시에 장자연 씨 매니저였고, 윤지호 씨 매니저였던 이제 유장호 씨가 이제 그 장자연 문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진술을 한, 이게 지금 유장호 씨의 진술입니다. 윤지호 씨가 진술한 조서입니다. 그래서 이 조서는 어떤 과정의 어떤 사건에서 이 조서가 작성됐냐면, 그 당시에 2009년 3월 7일 날 장자연 씨가 갑자기 의문에 이제 죽음을 당했으니까 변사자로 이제 분류가 돼서 변사 사건 수사를 한 겁니다. 경찰에서. 그 경기도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9년 3월 15일에 경기도 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가서 그 변사 사건, 장자연 씨 변사 사건을 조사하던 그 수사 담당자한테 진술했던 윤지호 씨의 이제 조서입니다. 조서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이 조서에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장자연 문건에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히 지금 나와 있는 이 조서를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요. 그건 저희가 나중에 따로 네, 화면에 캡처, 믹싱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윤지호 씨, 3월 15일, 2009년 3월 15일 날, 변사사건, 장자연 씨 변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요 진술 조서에 보면은 자세히 그 장자연 문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면요. 장자연 씨 사망하고 나서 장례를 이제 3일장으로 치렀지 않겠습니까?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유장호 씨, 유장호 매니저였던 유장호 씨, 아까 말씀드렸던 유장호 씨가 보자고 해서 3월 12일 날 강남에 있는 봉은사 쪽으로 오라고 해서 거리 이제 윤지호 씨가 갔습니다. 그래서 유장호 씨를 그 봉은사 입구에서 만나가지고 유장호 씨 차를 타고 봉은사로 올라가면서 그 봉은사에 도착해서 유장호 씨가 처음으로 이제 윤지호 씨한테 장자연 문건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자세히 요 수사 기록에 보면 진술 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그 3월 12일 날, 2009년 3월 12일이면 3월 7일 날 이제 윤지호 씨가 사망했으니까 한 5일 정도 지나서 유장호 씨를 만난 거죠. 그래서 3월 12일 날 봉은사에 오후 한 6시 뭐 다 돼서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유장호 씨, 당시 장자연 씨 매니저였던 유장호 씨가 그 장자연 문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걸 이제 복사본을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원본을 보여준 게 아니고 복사본 그 7장을 다 보여준 거고 읽어보라고 윤지호 씨한테. 그래서 윤지호 씨가 그 유장호 씨 매니저였던 유장호 씨 차 안에서 유장호 씨가 이제 복사본을 보라고 이제 보여줘서 7장을 처음 본 거죠. 그때 윤지호 씨가 이제 복사본을 처음 본 걸로 지금 자세히 진술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장호 씨도 알고 있고 이거를 윤지호 씨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방금 그 유장호 씨 진술 7장 이거하고 장자연 씨가 그 당시 유장호 매니저가 보내줬다는 그 7장 얘기들이 자세히 나와 있네요, 이게. 그래서 이걸 쭉 나중에 한번 저희가 나중에 뭐 어떤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밝힐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둘이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면 그 유장호 씨의 증인신문 조서 법원에서 작성됐던, 그다음에 윤지호 씨가 처음으로 이 사건,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 진술했다고 볼 수 있는 이 수사 기록, 요 진술 조서에, 변사 사건 진술 조서에 보면은 진술이 일치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7장을 다 봤다라고 예. 양쪽 양쪽 진술이- 양 문서가 이제 예. 일치한다고 보시는 예. 거죠. 문서 그 7장이 그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 7일 날 사망하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작성된 게 언제죠? 그러니까 이게 3월 15일 날 작성. 그러니까 한 일주일밖에 안 된. 한 8일 지나서 이제 작성된 거고. 아까 저 유정호 씨는 며칠이죠? 유장호 좀 씨 지나서. 증인신문 조서는 이제 그 2009년, 그러니까 증인신문 조서는 아니고, 저 유장호 씨 거는 잘못 써놨는데, 2010년 거. 2010년 10월에 피고인 신문 조서 있잖아요. 그 재판 끝날 무렵에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역시 이거는 2010년 10월 달에 유장호 씨가 법원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인데, 근데 물론 뭐 제가 다른 것도 봤는데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관되고, 지금 유장호 씨 말의 핵심은 그때 봉사에서 태운 게 총 7장인데 그 중에 4장은 그 문서고 3장은 장자연 리스트가 있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장호 씨는 처음부터 다 일관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 김지호 씨는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 우선 거죠? 그 전에 김대호 씨 조서 보기 전에 네. 하여튼 저희가 지금 그 윤지호 씨 기록을 3가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 변사사건 수사하면서 작성된 진술조서, 이제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진술조서 2개가 있습니다. 이 진술조서 2개를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장자연 문건에 대해서 변사사건 수사하면서 이 담당 서울 경기 경찰청에서 자세히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이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2가지 요 변사사건 이 진술조서 1회차, 2회차 조서에 보면은 어떤 경위로 윤지호 씨가 그 유장호 씨로부터 그 복사본을 받아가지고 이거 7장을 읽어봤고, 나중에 이제 원본을 봉은사 올라가가지고 봉은사에서 유장호 씨가 그 당시에 이제 은밀하게 그 원본을 이렇게 감춰놨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봐서 그 이제 다시 찾아내가지고 원본하고 또 대조해가지고 원본하고 맞는지 다 2가지 다 봤다는 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윤지호 씨가. 그래서 이제 윤지호 씨는 이거는 유장호 씨도 알고 있고 유장호 씨 진술하고도 일치하고요. 유장호 씨도 알고 있고 윤지호 씨도 똑같이 일치하죠. 7장을 4번도 받고 윤지호 씨가 그 당시에 3월 12일이죠. 그 봉은사에 가서 봉은사에서 4번도 7장 읽어봤고 원본도 대조해 봤고, 그래서 원본 4번을 다 봤다는 식으로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기록들만 보면은 유장호 씨의 증인신문 조서, 그 다음에 윤지호 씨의 그 변사사건 진술 조서, 수사 기록, 이 2가지 이 증거를 가지고 비춰보면은 7장이 있었고 7장을 다 봤다. 그 다음에 원본 4번이 있었는데 원본 4번을 다 봤고, 또 그 원본 4번을 봉은사에서 그 당시에 유족들과 상의해서 이걸 소각했다. 이까지 지금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둘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 사람의 진술이 그 당시에 명확하게 다 일치하기 때문에 증거로만, 자료로만 보면은 윤지호 씨가 뭐 장자연 문건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최근의 주장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 당시 이 증거 기록하고 비교해 보면. 그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장자연 씨 문건에 대해서 윤지호 씨의 이제 진술 기록들이 다 우리가 본 거고, 그러면 이제 김대호 씨가 그 당시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는데, 윤지호 씨가 김대호 씨가 아는 것들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기록에 나온 게 있습니까? 김대호 기자가 한번 설명해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김대호 씨는 뭐 그러니까 본인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뭐 철저하게 다 봤다는 거잖아요. 언제? 그 당시에 또 심지어는 뭐 자기 말이 틀리면 자살하겠다 이러는데 아, 그런 얘기도 했어요. 최근에 지금 최근에? 최근에 그 갑자기 말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예, 근데 뭐, 뭔가, 그러면 증거 갖고 얘기를 해보죠. 자, 2009년 12월 9일 날 예, 김대호 기자가 예, 수원지방법원 성남정원에서 그 증인 신문을 해요. 여기 이게 바로 이제 그 증인 신문 조서인데 예. 그 증인 신문 조서를 갖다가 하나하나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 있죠. 이것도 한번 쭉 보시고요. 아, 이게 이렇게 본 거죠. 나중에 정지시켜서 좀 천천히 보시고 당시 증인이 장자연이 작성했다는 문서를 본 사실이 있나요? 그랬더니만 없습니다. 없다고 나와요, 바로? 예, 김대호 씨가 지금 답변하는 그렇죠. 당시 증인은 피고인 유정으로부터 장자연이 작성했다는 문서의 내용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그 사람이 자기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김대호는 이제 장자연 문건을 당시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지금 증언했죠. 그 당시 형사 사건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네.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가 뭐 한두 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물어봐요. 자, 검사, 뭐 판사, 이제 변호사들 또 이런 물음이 있어요. 증인이 장자연이 작성한 문서의 마지막 구절을 사진 촬영한 후 2009년 3월 10일 보도하기까지 문서 원본 혹시 그 사본 자체를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거나 문서 내용을 열람한 사실이 있나요?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 그리고 또 예.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혹시 뭐 그 이후에 혹시 본 적 있냐고. 그래서 뭐라 물어보냐면 증인은 2009년 3월 12일 근데 이건 3월 13일 3월 12일로 잘못 물어본 것 같아요. 증인은 2009년 3월 13일 KBS 뉴스에서 장자연이 작성한 문서가 보도되기까지 노컷뉴스나 조선일보 등 다른 언론 매체에서 장자연이 작성한 문서의 마지막 구절 이외에 그 문서의 내용을 보도한 것을 본 사실은 있나요? 이 물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봐요. 증인은 2009년 3월 12일, 3월 12일은 3월 13일의 오기예요. 증인은 2009년 3월 13일 KBS 뉴스 보도 이후 장자연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게 되었지요. 물어보니까 예, 대략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이것도 한번 좀 꼼꼼히 보세요. 자, 그건 뭐예요? 응?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냐면 장자연 문건 중에 그 맨 뒤에 나오는 뭐 지장 찍고 서명하고 이름 있는 부분 그 부분만 사진을 찍고 나머지 거는 전혀 안 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2009년 3월 13일 이후 KBS 뉴스 보도 이후에 알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것도 예, 그 이후에 대략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게 쟤는 자기 이제 방송을 듣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전에 근데 본 뭐예요?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법원에서 위증하면 처벌받겠다고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아무리 봐도 자기는 전혀 모른다. 자기는 본 적이 없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근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윤지호 씨가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또 뭐겠어요? 근데 물론 뭐 우리가 객관적인 진실이야 하나님 알겠지만 지금 철저하게 이 증거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김대호 씨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그렇죠. 윤지호 씨는 오히려 일관되게. 유장호 씨하고 증언이 다 일치해요. 그러면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누구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은 그 핵심적인 이제 오늘 쟁점인 그 윤지호 씨가 장자연 그 문건이라고 얘기하는 그걸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요 팩트 체크인데 어떤 유장호 씨 이 당시의 진술이나 그 증인 신문 조서 그다음에 이제 윤지호 씨가 그 당시에 여러 이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받으면서 받았던 진술 조서하고 또 나중에 형사사건 증인으로 나가서 했던 이제 증인 신문이라든가 이런 기록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기록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가지고
팩트 체크하면은 금방 이제 밝혀질 수 있는 그렇죠. 내용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뭐 10년 지나서 지금 하는 말보다는 그 당시에 조사하면서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이미 다 수사기관에서도 확인하고 또 그렇죠. 법원에서도 다 증언하고 이증선서까지 하고 다 증언한 내용들이니까 그 당시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가장 정확한 그 증거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뭐 어떤 게 맞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두 증거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세 개 오늘 말씀드렸는데 김대호 기자는 그 당시에 명백하게 자기가 일관되게 자기는 장자연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장자연 문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고. 근데 그러면 장자연 문건을 정확하게 본 사람은 우리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관련자 중에서는 두 사람이 가장 정확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당시 매니저였던 유장호 씨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문건을 봤다고 이번에 와서도 계속 중요한 증언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윤지호 씨, 두 사람이 장자의 문건을 그나마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이고, 유장호 씨는 장자연 씨하고 같이 그 서류를 같이 작성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 장자연 문건이라고 하는 그 서류를 7장을 같이 작성한 사람이고, 유장호 씨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유장호 씨하고 장자연 씨가 상의해서 작성한 서류를 윤지호 씨한테 보여줘서 윤지호 씨는 이제 그걸 본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이 가장 이제 장자연 문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나머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지금 언론에서 계속 뭐 이거를 도배를 하고 있는 김수민 작가라든가 뭐 김대호 기자라든가 뭐 박훈 변호사라든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장자연 문건에 대해서 뭐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고, 이제 와서 이제 뭐 윤지호 씨 이 증언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증거도 되지 않고 있는 게 내가 볼 때는 심각한데요. 하다못해 무슨 근거를 대면서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이제 오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해드렸고 검증을 해드렸으니까, 윤지호 씨가 그 2009년 당시에 장자연 문건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본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심각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법적으로도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거. 심각하게 문제될 수 있는 발언이고. 그러면 김대호 씨는 10년 전에는 자기 위증했다고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거요. 그렇죠. 한다 그러면요. 근데 이거 일단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갖고 지금 박훈 씨가 그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걸 근거로 해서 김대호 씨의 뭐 김수민 씨가 한 거죠, 김수민 기자가. 아니 근데 김수민은 그거는 뭐 이거하고 조금 아니 다른 사기죄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박훈 씨는 이제 사기죄로 고발했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윤지호 씨가 잘 모르면서 예를 들면 이용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했다고. 네, 거짓말했다고. 장자연하고 뭐 장자연하고 아는 것도 없고 친한 사이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장자연 문건에 대해서 본 적도 아무것도 없고, 모르면서 예를 아무것도 들면 모르면서 그렇죠. 아는 것처럼 그 했다는 국민들을 속여서 그렇죠. 사기를 쳤다. 사기를 편취했다. 사기 쳤다 해가지고 지금 고소까지 지금 하신 분인데, 네, 고발을 하신 그렇죠. 분인데, 네. 하여튼 그런 고발을 하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희들 근데 주장하신 것 있는 것 같아요. 같고, 네, 다른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른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종의 그리고 인상 그러지, 인상이요. 일단은 자기 친구인 김대호 씨만을 믿었고 그 상태에서 김수민 씨하고 주고받은 문자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더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뭐 좀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좀 보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보시고 좀 너무 성급하게 좀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이제 오늘 뭐 이제 저희 얘기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제일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가령 이제 박훈 변호사나 이제 뭐 김대호 기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전혀 상반되는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본인들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제 증거를 지금 오늘 다 이제 언론 그리고 이제 제시했으니까 그분들의 얘기는 이게 박훈 변호사가 장자연 문건을 뭐 본 적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막 주장한다든가, 김대호 기자는 또 자기가 이 10년 전에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까지 하고 했던 발언하고 전혀 완전히 또 다른 반대되는 이런 주장을 하실 거면 그 증거를 대면서 하셔야지. 옛날에는 뭐 자기는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진술을 계속 해놓고는 이제 와서 뭐 자기가 뭐 장자연 문건을 뭐 다 본 것처럼 얘기하고 윤지호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25일 날 출국을 하게 되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희 비대위 방에서 윤지호 씨에게 물어봤죠. 뭐라 물어봤냐면 아니 근데 그거는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아니, 뭐 뭘 물어봤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혹시 생전에 장재현 씨하고 윤지호 씨가 서로 친분 관계가 있다라는 걸 증명할 무슨 뭐 자료 같은 게 있느냐, 사진 같은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좀 화질이 안 좋지만 당시에 그 동영상을 이제 보내왔고, 이거를 제가 그 오마이뉴스의 시민 기자로서 이 동영상을 이미 올렸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벌써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걸 시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은 골프 연습장에서 장자연하고 윤지호 씨가 둘이 같이 이제 좀 이렇게 같이 아주 친한 사이로 찍고, 그때 윤지호 씨가 뭐라 그러냐면 언니가 직접 신던 골프화도 선물해준 날이에요 라고 설명을 곁들여갖고 이제 저희가 그걸 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장재현 씨가 윤지호 씨하고 잘 모른다는 얘기는 사실 이걸로 이 동영상으로 아마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예. 저기 그 진술조서에도 어떻게 나오냐면 예. 같이 소속사에 근무할 때는 예. 친자매보다 더 친한 사이였다고 진술한 것도 나오고요. 어느 신문 줬어요? 우리 여기 여기 수사기록이라든가 수사기록에 또 나오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회사에서 술자리 할 때는 주로 윤지호 씨하고 장재현 씨가 불려나갔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40번씩이나 불려갔다 나오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이거는 뭐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 규정할 수는 없죠. 그거는 근데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고 그 주장한 사람도 뭔 근거로 얘기하는 이건 이제 지금 두 번째 쟁점인데요. 네, 이제 아까도 이제 장자연 문건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 쟁점, 장자연 씨하고 윤지호 씨가 이제 친한 사이였느냐 아니었느냐. 그렇지. 요 쟁점인데, 그건 그래서 아까 우리 사무총장이 보여드린 저도 봤는데요, 그 동영상. 네. 어쨌든 윤지호 씨가 이제 하도 자기하고 친하지도 않는 식으로 거짓말 한다는 식으로 하니까 이제 우리한테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예, 그렇죠. 동영상 보면 명백한 물증이죠. 이거는 뭐, 그렇죠. 둘이 엄청 친한 사이라는 게. 그리고 여기 증언 조서에 또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수사 조서에도 나와 둘이 있고. 아주 친한 사이고 뭐 맨날 같이 쇼핑 다니고 그렇죠. 골프 치러 골프 다니고, 골프 연습하러 다니고. 골프 연습하러 다니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게 그렇죠. 여러 군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이런 문건에도 이미 이제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고 친한 사이라는 게. 그럼 그 사람들 문서를 안 이번에 이제 보고 동영상 있더라고요. 우리 안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뭘 근거로 이제 친하지도 않는 사이라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제 저희가 뭐 무슨 선입견을 가지고 본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증거를 정확하게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요. 저도 이제 변호사하고 또 이미수 변호사들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말은 잘 안 믿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누가 말은 거의 안 믿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증거가 증거 있으면 위주죠, 우리는. 증거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말은 있어요. 어떤 이제 두 번째 쟁점인 그 윤지호 씨하고 장자연 씨가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있었느냐. 잘 모르는 친분이 없었다고. 전혀 모르는- 그야말로 내피셔야 되네. 무슨 어떻게 근거 없는 얘기네, 그야말로. 예, 어떻게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시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김대우 씨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전혀 정말 자기가 조금 황당한. 자기 문건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요. 그렇죠. 예. 문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친한지 안 친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문건도 모르는 사람이 뭐 친밀한지 아닌지도 알고 있다. 그럼 변호사라는 그 박훈은 이걸 봤을까요? 아니, 박훈 변호사님 봤다 그랬으면. 안 본 것 같아요. 아예 봤으면 고소를- 이런 게 아마 그런 식의 약간 아니, 박훈 변호사님 만약에 위험한 사람 못하실 것 같은데. 이 증인신문 조사만 봤다 그랬으면 당연히 못하죠. 그런 위험하지 않고 못하실 거예요. 위험하죠, 법률 전문가는 뭐 이렇게 문건 보면 금방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그 뭐 윤주가 진짜 그랬을 수 있다고 처음에 의심을 했어요, 무조건. 왜냐면 우리 그 변호사들은 말은 절대 안 믿어요. 아무리 그 사람 말이 옳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믿질 않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하여간 차근차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윤지호 씨 뭐 알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소위 뒷조사 해본 거죠. 뒷조사 해본 결과 다 맞더라고요, 이게. 근데 물론 이런 게 있죠.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태에 대해서 비호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비호감을 느낀다는 거하고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정확히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윤지호 씨가 뭐 거짓말장이라는 어떤 뭐 이렇게 프레임 같은 게 좀 쌓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언론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이 네. 자리에도 나왔고 이렇게 네. 앞으로 이 기자회견도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할 생각인데요. 예.
이게 왜 갑자기 소위 말하는 이제 유일한 증인이고 증언자고요. 장자연 사건 심각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에 엄청난 권력, 언론 권력과 권력 갖고 정당의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비대위 같은 데서는 31명 이렇게 리스트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쟁쟁한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인 여배우 한 명을 그냥 정말 어린 여배우를 그렇게 농락했던 엄청난 사건인데 그 사건을 어쨌든 가장 옆에서 친하게 지냈던 윤지호 씨가 이제 같은 기획사에 소속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알고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 사람이 무슨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 증언의 내용이 맞는 건지 아닌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증언을 지금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증언 내용을 우리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거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저희도 잘 모르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좀 최근에 이제 의혹을 받는 건 뭐냐면 왜 갑자기 그런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는 일종의 공익제보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사건에서 유일하게 이제 알고 있는 걸 증언하는 사람들이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증언하지 않고는 안 밝혀지는 내용들을 증언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공익제보자인데 또 최근에 이제 장자연 사건이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갑자기 윤지호 씨의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갑자기 몇 사람이 나와서 공격을 시작하더니 모든 언론이 그냥 도배를 해가면서 윤지호 씨를 완전히 무슨 거짓말장이인 것처럼 이렇게 막 몰아가는지 이거는 뭔가 좀 뒤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기자회견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장자연 했던 사건의 가해자라든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니까 엄청난. 나는 이제 그 당시에 국정원이 관련돼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쪽에서 지금 언론 플레이 비슷하게 자, 그럼 얘기는 오늘 여기를 빨리 끝내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팩트 체크를 이제 이걸 좀 하고 우리가 기자회견 후에 한 번 이제 더 정리를 할 건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마디씩 우리 이민석 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게 우리 팩트 체크가 좀 상당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예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윤지호 씨에 대해서 팩트 체크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변호사님이 계셨어요. 박준영 변호사님. 저는 그 말은 충분히 맞다고 봐요. 왜냐면 그때는 또 너무 일방적으로 윤지호 씨 말만 믿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팩트 체크가 필요한 건 오히려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팩트 체크는 처음부터 안 해왔어요. 근데 윤지호 씨가 캐나다로 간 다음에도 팩트 체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팩트 체크를 하려는 게 있긴 있었어요. JTBC. 그 JTBC는 윤지호 씨가 문제가 된 다음에 그 저녁에 나와서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장자연 씨의 기록을 본 기자하고 누구죠? 거기 사장에 나와갖고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윤지호 씨 말에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이 벌어진 그 다음날 검찰에서도 윤지호 씨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또 이렇게 발표를 해요, 검찰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KBS에서도 팩트 체크 해갖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발표를 해요. 근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검찰이나 KBS나 JTBC는 이 장자연 사건 기록을 대부분 다 봤어요. 그렇죠. 문서를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다른 곳에서는 계속적으로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갖다가 들고 나오는데 과연 다른 언론에서 이 장자연 씨 사건 기록이나 기타의 객관적인 자료로 과연 검증을 했는지가 의문이에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 검증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람을 마녀사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언론이 많이 좀 반성을 해야 돼요. 남이 쓴 걸 받아 적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 박준영 변호사님이 하신 팩트 체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하고요. 팩트 체크는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었어야 해요. 근데 지금까지도 팩트 체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첫 번째로 된 팩트 체크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네요. 예. 제가 먼저 하고서 마지막으로 말이죠. 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언론과 관련이다 보니까 또는 지금 국정원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공작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 3월 15일 날 진술조사를 보게 되면
당시 검찰이나 경찰에서 만약에 관심이 돼야 될 건 뭐냐면 과연 그 장자연 리스트가 뭐냐라는 거를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고 그냥 그 조희천이라든지 또는 우리 홍성근 씨라든지 이 두 사람의 이게 누가 맞느냐라는 그 쟁점으로만 조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홍성근 씨는 일본어를 잘 못하니까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나이도 특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조희천이가 바로 알 수 있었는데 무려 5번이나 이런 사건을 갖고 증인신문을 5번이나 지속하게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사건을 조금 뭔가 프레임을 좀 엉뚱한 데로 좀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고 그 이후에도 그런 의심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이것들은 나중에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그때 이제 좀 더 자료를 보강을 해서 우리가 밝히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남 변호사께서 오늘 팩트체크를 마감하면서 한 말씀 하시죠. 방금 이제 우리 김상민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수사 기록이라든가 재판 기록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검토해보면서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공통적으로 어떤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이 장자인 리스트를 그때 수사했어야 되는데 그 장자인 리스트에 나와 있는 이 엄청난 그 가해자들은 조사가 하나도 없더만요. 싹 빠져버렸고 한마디로 한 명도 체벌 안 됐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아무도 조사도 안 했고 보니까 수사 기록이도 진짜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사한 기록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사기관들이 의도적으로 그 장자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당시에도 리스트를 확인 안 하고 그 주목을 받았던 그 장자연식 신인 여배우 어린 신인 여배우를 그렇게 유린했던 그 엄청난 가해자들,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 개도 안 해버리고 그리고 이상한 엉뚱한 것만 가지고 막 주변적인 거 장자연 문건 어떻게 봤냐, 언제 어떻게 봤냐. 조희천 성추행 사건으로 바꿨죠. 조희천 이것만 조금 적당히 하다가 말아버리고 이렇게 이제 덮어버렸다고 해서 그건 이제 저희가 명백하게 확인을 했고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의 이제 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보자는 거니까 오늘의 결론은 뭐냐. 김대호 기자는 10년 전에 분명히 우리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대호 기자가 그 당시에는 장자연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고 지금 와서 자기가 장자연 문건을 본 적이 있다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한다면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건 한마디로 김대호 기자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저희가 증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김대호 기자가 윤지호 씨에 대해서도 자기가 문건 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 윤지호 씨가 문건을 봤는지 안 봤는지 윤지호 씨가 그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윤지호 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요. 김대호 기자가 지금.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희가 보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오늘의 이제 핵심적인 팩트체크 저희가 2가지 쟁점 해드렸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장자연 문건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장이었고요. 그 2가지 종류로 이제 장자연 서류가 있었고 장자연 씨가 작성한 서류가 그 당시 매니저였던 유장호 씨의 기록이라든가 그다음에 윤지호 씨의 관련 기록을 맞춰보면은 둘이 다 일치하고 또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그걸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진술이 똑같다는 것은 그건 조작이 불가능한 거죠. 진실인 거죠, 한마디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진실이라고 보죠, 그거를. 그래서 이 기록에 근거해서 보면은 유장호 씨나 윤지호 씨가 얘기하는 게 진실에 가깝고 7장이 있었고 7장을 다 봤다는 거고 두 사람 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팩트체크에. 그리고 저도 한번 땀 아주 결정적인 건데 그래? 이걸 좀 보여줘야겠어. 결정적인 건데 여기 한번요. 제가 좀 오래 좀 들고 있을게요. 이건 한번 우리 그 시청자들이 꼼꼼히 좀 보셔야 돼요. 이게 2010년 6월 25일 윤지호 씨가 법정에서 저 증언한 장자연 리스트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자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증인은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기억이 납니다. 문서에 사람별로 피해 사실이 적혀 있었다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피해 사실이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성함과 성삼납 강요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 어떤 장에는 성함만 기재되어 있으면서 어떤 언론사에 누구 어디 무슨 사에 누구라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당시가 겠죠. 예. 근데 그 정확한 그렇게 우리가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예.
그러니까 또 물음을 해요. 언론사 사주가 분명히 있었다. 언론사에 누구라는 것은 접대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고 한 페이지에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2010년 6월 25일 날 이렇게 리스트가 있다고 아예 증언을 해요, 아예. 그런데 잠깐만 보세요. 그게 저기 잠깐만요. 한 페이지에 쭉 리스트가 잠깐만요. 있었다는 자, 얘기죠, 그게. 증인은 문세 내용의 기억이 나는 거 알잖아. 그럼 누구라는 걸 여기 물어봤어야 되잖아. 왜 안 물어보냐고. 수사를 안 한 거지. 그랬더니 아니, 덮으려고 아니, 일부러 안 한 거지. 근데 일부러 안 한 거지. 근데 이거는 이 변호사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뭐라고 아니, 그럴 이게 수는 이제 증인신문 줘서고, 여기 수사 기록에도 나와요. 네, 그렇죠. 그게. 그렇죠. 자기들이 어쨌든, 이거 자세히 얘기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거는 10년 전의 기록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0년 전에 그저 윤지호하고 지금 윤지호가 완전 다른 사람이라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자꾸 변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0년이 지나도 안 변하는 건 진실이죠. 그래서 저는 진짜 근데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기록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정현대 TV에서 이것은 팩트다라는 코너에서 장자연 문건에 대한 김대우 씨와 그 다음에 윤지호 씨 간의 서로 다른 이제 논쟁에 대한 것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분은 김영남 변호사와 그 다음에 이민석 우리 변호사 이 두 분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편집 좀 많이 해서 하셔야겠는데 중간에 자꾸 말 자르는 게